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의 셔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친구 SD BB전사의 삼국전으로 발매한 손책 사이살리스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간만에 또 삼국전 리뷰인데요, 제가 손씨 가문의 이 삼국전 프라를 좀 좋아하나봐요. 희한하게 손책이랑 송권한테는 애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발매는 2009년 12월에 했습니다. 가격이 엔가로 600엔이고요 국내에서도 6,000원 내지 뭐 이제 7,2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죠. GP02 사이살리스를 베이스로 해서 삼국지의 손책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친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살리스 특유의 이 디자인 포인트를 살려가면서 약간의 삼국전처럼 약간 격투 스타일이나 칼을 든다거나 이런 걸로 적당한 어레인지가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이죠. 개인적으로도 좀 이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특히 어깨 부스터 부분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 어레인지가 되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아토믹 바주카도 적당히 어레인지 되었다 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8점을 줄까 합니다. 아무래도 손책은 특히나 얘도 좀 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금색이 정말 많아요. 원래 디자인에는 특히나 이 어깨 부분이나 이런 데는 금색이 특히나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하나 분할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무장을 들었거나 가만히 세워놨을 때 굉장히 좀 어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손책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 일단은 모티브가 GP02 사이살리스죠. 그래서 손책 사이살리스인데요. 굉장히 그 사이살리스만의 그 포인트들 굉장히 잘 살려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포인트가 얜 모티브가 뭐지? 이럴 고민이 없어요. 그냥 얘는 GP02 사이살리스예요. 너무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발끝 부분, 이 발 부분과 그리고 어깨의 이 부스터였었던 부분, 네, 이 부분의 볼륨감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얼굴만 보더라도 사이살리스가 확 떠오르는 느낌이죠. 그것도 그거지만 이 뒤쪽에 있는 원래 아토믹 바주카의 뒷부분이 들어있는 그런 수납 형태까지 깔끔합니다. 형제인 손권과 같이 두면 이런 느낌입니다. 느낌 자체는 꽤 볼륨감이라든가 이 색깔 배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든 듯한 느낌이에요. 손책은 28화 해서 치우와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습 형태가 되어서 치우를 해치우는 모습이 나오죠. 해서 쓰러뜨리는 듯 하나 다시 되살아나면서 이렇게 손책에게 들러붙는, 세뇌를 시키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손권으로 넘어가면은 29화가 나옵니다. 29화! 여기서 손권이 악에 물든 치우에게 물든 손책을 정신 차리게 하는 화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둘을 놓고 봤을 때는 꽤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꽤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이 블레이드 안테나 윗부분에 이런 덕트 같은 부분, 이런 몰드 부분도 원래 실제 GP02 사이살리스에 있는 디테일이기도 하고요. 입은 뭐 두말할 거 없죠. 얼굴 형태라든가 이쪽이 굉장히 그냥 GP02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 부분은 실인데, 차라리 이렇게 실을 넣어줄 거면 보면은 금색이랑 이 노란색과 이질감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도색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시리즈이기도 하죠. 차라리 어깨나 이런 데 그냥 빨간색만 넣었어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차라리 금색 금색 테두리와 바로 위에 있는 금색의 갭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살려준 거기는 해요. 이런 금색 라인 가슴 부분에도 원래 있거든요. 이렇게 원래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여기죠. 이 호랑이 얼굴 여기 테두리 있는 부분, 여긴 전체가 원래 금색이어야 하는데 이 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분할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분할해줘도 되지 않았나, 인간적으로. 이런데 무늬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여기만이라도 좀, 그래서 너무 희어멀거네요. 그래서 해서 둘러보면은 디자인은 참 좋으나 색깔 포인트가 조금 아쉽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래도 역시 이 발 부분의 디자인은 참 잘 뽑았다는 생각합니다. 덩치도 덩치지만 깔끔하네요. 그럼 SD라도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목 부분 걸리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해서 뭐 주변에 장식 같은 게 많이 적잖아요. 편하고요. 어깨 부분도 역시
뭐가 딱히 걸리적거릴 만한 거라든가 이 백팩 부분에 이 이펙트 파츠도 딱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이 팔꿈치는 따로 없지만 팔 부분도 꽤 많이 움직여줍니다. 다행이에요. 뭐 이 당시 SD는 뭐 다 이랬지만요. 특히나 얘가 이 손책이 어깨 바깥쪽에 이 막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옆으로 들 때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허리는 회전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마음껏 회전할 수 있고 이 고관절 같은 경우도 일단은 디자인상 가능한 형태까지는 됩니다. 예, 당시 SD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죠. 조금 아쉬운 거는 뭐 발목, 하지만 발목도 접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딱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네요. 그럼 무장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호철도 가장 기본적인 무장입니다. 해서 뭐 다른 손권이 사용했었던 무장과도 닮았죠. 많이 칼 자체가 약간 이렇게 휘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되었고요. 디자인도 화려하지만 역시 색깔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사이사이 부분에 이렇게 뭐 마커 같은 걸로 부분 도색을 해주면 확실히 이쁘겠어요. 참고로 백팩 부분에 뒤쪽에 보면 조인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수납하듯이 꽂아놔도 뭐 나름 디자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 부분을 빼고 팔을 돌려서 앞쪽에 있는 조인트로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면은 이렇게 톰파처럼 생긴 쌍호철곤이 완성이 됩니다. 이걸로 뭐 적을 이렇게 후드로 패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상당히 뭐 박력 있는 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외로 어레인지가 잘 된 무장이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특징 기믹, 이 손책은 강습 모드라는 걸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강습 모드, 먼저 어깨 부분에서 이 끝부분에 철퇴 같은 걸 빼내주고 백팩 부분에서 이렇게 이펙트 파츠를 이렇게 빼내주고 백팩에 있는 요것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어깨를 옆으로 펼쳐주면은 약간 이제 점점 사이살리스 같아지죠? 이렇게 어깨를 만든 상태에서 안테나 부분을 빼서 밑으로 내려주면 짠! 강습 모드 완성! 거기서 이제 백팩에 있었던 무장에다가 아까 떼어낸 장비들을 앞뒤로 장착하고 달아주면 GP02는 아토믹 바주카를 사용하던 걸 이 친구는 강습 격강곤으로 사용을 합니다. 강습 모드에서 사용하는 무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형태가 가장 이제 손책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외로 아토믹 바주카의 재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했고 이 당시에 뭐 핵 바주카를 쏠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강곤으로 만들어둔 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자인도 참 잘 뽑혔고요. 마음에 듭니다 진짜. 자, 그러면은 액션 포즈 한번 볼까 합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 필살기 포즈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려면은 베이스가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포즈도 완성해봤습니다. 필살기를 사용하는 모습 확실히 좀 박력있게 내려 찍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최신 플랫폼처럼 이렇게 다시 삼국전이 약간 리뉴얼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액션, 멋진 액션 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SD 삼국전으로 발매한 손책 사이살리스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손책, 손권, 그리고 굉대제 손권, 손상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씨 가문만 다 모아도 확실히 이쁠 것 같긴 하네요. 같이 다 비슷한 컨셉이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손상향은 아직 없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마부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삼국전들도 프라는 확실히 SD 중에서도 굉장히 출중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 번쯤 이렇게 사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점수 손책 외형 7점 줄까 합니다. 역시 금색 포인트가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리고 실이 큼직큼직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도 있어요. 차라리 금색이 베이스인 부분은 그냥 빨간색만 붙인다든가 하면 낫겠는데 실도 금색이니까 오히려 더 이제 다른 금색들과 이 사출색들과 어색함이 이질감이 좀 있다, 뭐 그런 느낌도 크게 받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가동 부분에서는 10점 줄까 합니다.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삼국전 때부터는 가동률이 많이 향상이 되면서 고정성이나 이런 쪽도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꽤 괜찮은 편이에요. 오히려 이제 손책 같은 경우는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없어서 움직이는데도 편했습니다.
무장 같은 경우는 7점 줄까 합니다. 여전히 아무래도 뭐 칼이나 이런 데는 실 좀 넣어주지, 아니면은 어깨, 특히 어깨에 들어가는 금색깔 호랑이 얼굴은 분할해줘도 되지 않나? 글쎄요. 아무튼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믹 부분, 변형하는 부분이나 모드 체인지하는 부분, 특히 모드 체인지는 딱히 나무랄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깔끔했어요. 그래서 10점 줄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시.